갑자기 호스트가 됐네요. 네. 저 운암고등학교 생물교사 김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은희 선생님께서 또 이런 수업 수다를 기획을 하셔가지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지금 보니까 매월중학교 이미애 부장님 처음 뵀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뭐 아주 좋은 시사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되게 철저하게 막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점이 제가 좀 배워야 될 점이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그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배우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학습 성적표죠. 그래서 뭐 친구들, 동료들이 평가해 주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또 한 말씀 써주시고 사인 받게 하는 거를 보면서, 저 방법도 저희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는 실제로 집으로 전화도 해주고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게 공교육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미 부장님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체계적이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러네요. 뭐 사례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냥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연수를 받아야 돼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평가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지 자료를 산출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거, 시험을 봐야지 누가 1등인지 꼴찌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뭐 선별 중심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또 이거를 학습에 피드백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성장 중심의 평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고민하시는 거는 성장 중심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교사는 조금 경직된 것보다는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제 정의를 내려보면, 과정 중심 평가가 뭘까, 수석 선생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과정 중심 평가란 배움의 과정 속에서 교사가 함께 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그 과정을, 과정 중심 평가가 되게 범위는 넓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배움의 과정을 돕는 평가가 과정 중심 평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정을 보려면 학생들이 사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과정 속에서 응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응원해 줄 사람이 저희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옆에 동료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서 어떤 배움을 하기에는 참 어렵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사였으면 좋겠고 또 동료,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 어느 교과든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보면 발표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1주제 발표해서 그걸로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주제를 이제 정해 주셨거나 뭐 단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발표해 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5월 15일 날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4명 학생이 발표를 하죠. 그럼 너는 이제 A고 너는 B고 너는 C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평가로서는 뭐 잘한 부분인데, A라는 학생이 그래도 조금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교사가 옆에서 좀 누군가 지켜보고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보고 싶어서, 뭐 요즘 선생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구글 슬라이드 같은 데다가 이제 공유 문서를 만들어서 각자 슬라이드 한 장씩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올리죠. 그러면 올리고 나면 먼저 올린 학생도 있고 나중에 올린 학생도 있는데, 먼저 올린 학생들 거를 좀 제가 보면서
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댓글 달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뭐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달고 이게 조금 나아가서는 학생들도 여기 댓글 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이메일 선생님 하신 것처럼 동료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거기에다도 친구가 쓴 그 만든 슬라이드에다가 조금 피드백을 주는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서 준비해서 발표로 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이게 유사과학에 대한 발표 주제였는데요. 뭐 별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게임에 보면 이런 캐릭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학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우측에다가 그 어떻게 뭐 야수라는 것이 과학이 되려면 어떠냐, 뭐 통계하고 과학의 차이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날은 저는 보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제가 줬던 친구들이 줬던 피드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발표자한테 던지고 그렇게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 뭐 이렇게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메모하면서 어, 뭐 영화기가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걸 조금 이 PPT 자료에다 좀 개선해서 넣으면 더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저도 여기다 메모를 해놓고 학생이 또다시 자기가 발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거나를 개선하고 고쳐 나가서 사실은 최종적인 평가는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최종 수정한 거를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얘기했으면 뭐, 네, 쭉 학습과 평가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수업 활동들을 모둠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주제별로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제 요 내용을 어, 자기들이 이렇게 뭐 포스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죠. 만든 거를 우리 모든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단톡방에다 공유를 하면 뭐 같은 주제를 맡은 또 다른 모든 학생들이 그거를 최종 발표를 하기 전에도 계속 서로 보게 되죠. 그래서 중간 과정들이 계속 공유가 되면 사실은 학생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과정 속에 학생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고 뭐 이게 넌 몇 점 몇 점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습 과정에서 누군가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 과정이, 일련의 학습 과정이 잘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진짜 아이들은 학업 성취를 이루었는가, 완전 학습에 이루었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뭐 제가, 어, 어느 선생님 연수를 들으니까 서론 수령을 100%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경기도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처음에 좀 어려운 건 부분도 있지만, 어, 실보다는 득이 훨씬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까지는 어려워서 선호연 수령 이제 50%를 해서 100점 만점에 50점 하고 한 6문제 정도는 선원 수령으로 출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뜬금없이 선원 수령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들,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사실은 조금 이 50점이라는 점수는 제가 점수 아이들한테도 좀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뭔가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는데 선생님은 이 선운수령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뭐라도 좀 적으면 내가 부분 점수라는 게 선운수령은 가능하다. 객관식은 오답이 돼버리면 그 점수가 그냥 없어져 버리지만 선운수령은 부분 점수라는 그런 강점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 많이 두려워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설문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선운수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 또 점수 받기가 더 좋다. 내가 아는 거를 확실히 쓸 수만 있으면 그리고 좀 부족한 거라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에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제 그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다른 게 말로는 학습 과정에 대한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직 생활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피드백을 해준가, 예, 그런 생각을 좀 반성을 해서 올해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보기 전 시간에는 자율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주는데요. 그 시간에 저희가 좀 궁금했던 게 아이들이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일대일로 면담하기, 뭐, 이런 거를 애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고요. 여기 학생이 한 명씩 나와서 저랑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면담 전에 학생들한테 준비할 거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다 모아오고, 학습지 검사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번 학기 또는 뭐 3월, 4월에 자랑하고 싶은 거, 선생님은 다 관찰하기가 어려우니까 너희가 스스로 어땠는지, 뭐 수업 시간이든 이번에 시험 공부는 어땠는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학습지에 메모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꼭 또 뭐 자랑하고 싶은 증거물 있으면 그날은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했던 정리 노트라든지 뭐, 뭐 참고서라든지 문제집 공부한 거라든지 뭐 뭐라도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를 갖고 오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면담은 한 1, 2분 내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옆에 앉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학습지 검사하면서 너희 자랑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도 들으면서 또 제가 뭐 3월, 4, 5월 달에 했으면 한 3월, 4월에 했던 것 중에 관찰했던 것 중에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흠뻑 칭찬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들은 메모를 좀 해놓고 조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도 여기 이제 이렇게 아이들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생들의 학업적이나 성격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쟤는 왜 매일 엎드려 잠만 자지? 뭐 그런 아이들이 뭐 수업 끝나고 나서 불러서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30명의 학생이 모두 다 면담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공식적이라는 거를 아이들도 인지를 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래서 이 친구는 음악을 하는 친구였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수업 시간에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좀 이야기 나누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니? 이런 것들을 좀 다짐을 좀 듣는 얘기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저희가 학교에 출근하는 건 학생들과의 관계인데 관계가 좀 더 따뜻해지면 교직 생활이 더 즐겁고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서로 1대1로 이야기 나누면서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여서 제일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애정어린 조언을 계속 해주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